벤투 감독이 결국 대표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감독에 대한 말들이 많아 나왔는데요. 축구협회다 다음 감독은 국내파로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최용숙, 김학범, 안정환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2월까지 새 감독 선임하겠다며 여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정환이 축구대표팀 코치진에 들어가고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내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내려놓기에 한 축구계 관계자는 협회가 박 감독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의사를 타진해 보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맡아서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면서 베트남에서는 영웅이 되었는데요. 이런 지도력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아달라는 국내 축구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박항서 감독이 또다시 승전보를 전해왔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 축구연맹 미쓰비시컵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베트남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비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라오스에 6대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박 감독은 2018년 베트남을 정상으로 이끌어 베트남의 국민영웅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 탓에 1년 연기됐고 지난해 베트남은 4강전에서 태국에 패했습니다. 지난해 대회에선 4강전에서 라이벌 태국에 패해 2연패를 놓쳤기 때문에 올해 대회는 박 감독에게 고별의 무대이자 서륙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이번 대회를 박항서 감독의 라스트 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언론은 베트남의 패스플레이를 두고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본따서 베트남의 짜조타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때 박항서 감독을 영웅시했으나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호주에 패하자 비난하는 목소리로 돌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은 호주와의 경기에서 0대4로 대패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갈 실력도 되지 않았지만 박항서 감독의 힘으로 최종 예선에 올라갔는데 엄연한 실력차 때문에 대패했음에도 이 책임을 박항서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당시 베트남 하노이 FC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서 3연패를 당하자 박 감독이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는 아주 보수적인 감독이라 베트남의 축구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 역시 베트남이 충분히 잡을 수 있던 경기를 사소한 이유로 내줬다 라면서 박 감독의 실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원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선수들의 실력차라고 지적했지만 베트남은 일제히 박항서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든 안첼로티 감독과 비교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키면서 역시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지난 2019년 에버튼 감독으로 부임하고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안첼로티가 팀을 맡자 당시 에버튼은 리그 초반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으며 컵 대회를 포함해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안첼로티가 감독으로 오자 프리미어리그의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의 경기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결국 리그 최종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승격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뒤진 12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친 후 안첼로티는 에버튼과 계약을 해지한 후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는데 당시에는 레알도 도망갔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EPL 12팀을 맡았던 안첼로티는 레알로 가자마자 이듬해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세계 최고 명장으로 다시 군림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서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팀을 맡아서 그렇지 경쟁력 있는 팀을 맡는다면 어디까지 성적을 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는 히딩크 감독의 아래에서 유럽 선진 축구의 시스템과 전술을 배운 박항서 감독이 친근하고 따뜻한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반드시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미쓰비시컵에서 우승하고 그동안 비판하던 베트남 언론과 팬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면 베트남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스쿼드가 있으며 또한 이들이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희찬이 21일 열린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16강 질링엄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극찬받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공을 넣으며 16강 진출을 이끈 공격수 황희찬은 소속팀 복귀전에서도 놀라운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는데요.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활약에 힘입어 질링엄을 2대0으로 이기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잉글랜드 사부 리그 팀인 질링엄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은 후반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계속 몰아쳤으나 좀처럼 골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코너킥 공격대 후백 네베스가 날린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득점이 터지지 않자 후반전에 대거 선수들을 교체 투입했는데 황희찬은 후반 16분 투입되었습니다. 황희찬이 투입되자마자 팀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질링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황희찬의 화려한 개인기에 이은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 공은 골대 위로 넘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후반 32분 찾아왔습니다. 후반 32분 코너킥 상황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황희찬이 상대 수비에게 파울을 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코너킥 상황 골지역 정면에서 황희찬이 슈팅을 시도하자 상대 수비수 체이 알렉산더가 그를 잡아챈 것인데요. 주심은 PK를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히메네스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에도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던 황희찬은 후반 46분 왼쪽을 돌파하다가 컵백을 건넬 라얀 아이트누리의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황희찬은 도움을 한 개 추가했고 이날 결정적인 PK를 유도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BBC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디에고 코스타의 경기력에 대해 울버햄튼 합류 이후 득점이 없다. 로페테기 감독은 과거 스페인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코스타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에서 뛰면서 원샷원킬의 짐승 같은 공격수라고 불렸지만 노세한 디에고 코스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BBC는 코스타에게 맹렬하게 비판했지만 황희찬에 대해서는 한국의 월드컵 16강을 이끌고 돌아온 황희찬이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활약했다고 대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의 데뷔전에서 울버햄튼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폭발력을 보여준 황희찬은 앞으로 주전 경쟁에서 유리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서 소속팀으로 돌아간 황희찬이 첫 경기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는데 스페인에서도 이강인이 놀라운 활약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마요르카는 21일 새벽 5시에 스페인 국왕컵에서 레알 우니온을 만나 1대0으로 꺾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교체될 때까지 77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왼발 킥 능력은 특히 후반 10분 빛났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주저없이 페널티 박스 중앙에 포진한 무리키에게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낮고 빠른 궤적을 그린 공은 무리키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됐습니다. 무리키는 이강인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탓에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의 놀라운 왼발 킥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자마자 전방 압박으로 공을 탈취한 뒤 조규성에게 택배 크로스를 전달해 어시스트를 올린 바 있는데 마치 당시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2분까지 총 77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회복 중인 만큼 다소 무거운 몸놀림이었지만 경기 후 마요르카 SNS에서는 이강인 얼굴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보통 득점 선수나 가장 활약이 돋보인 선수의 얼굴을 넣지만 이강인의 얼굴을 내세운다는 것은 팀 내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가 단 2명인데 이 중에 이강인만이 본선 토너먼트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월드컵에서 구단의 명예를 빛내고 온 이강인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매체는 이강인은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특히 우루과이 가나 브라질전에서 돋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요르카 구단에서는 이강인이 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고 특히나 마요르카 섬 지역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당장 겨울에 떠날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에 대해 외국 다수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황희찬, 이강인의 맹활약에 이어 이제 손흥민의 차례인데요. 토트넘은 26일 오후 9시 30분 브렌트포드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벌입니다. 손흥민은 안아골절상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브라질 출신팀 동료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6주간 결장이 예상되는 터라 손흥민의 원톱 출전이 유력합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월드컵의 명성을 이어 유로파 선수들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건강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